네, 안녕하세요. TSNTV의 조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아웃도어를 알고 싶다면 조르디를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아니고요. 조르디를 찾아라. 네, 지난번 영상에서 TSNTV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TSNTV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와 컨텐츠에 대한 방향 했었었는데, 오늘은 그 트레센 TV를 운영하는 조르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조르디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웃도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조르디를 찾아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또 아웃도어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TSN TV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르디가 왜 탄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조르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2006년도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 닉네임을 적는欄이 있죠. 그 닉네임을 적는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르디라는 말이 갑자기 좀 떠올랐어요. 그때 KBS 아나운서 중에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을 쓰신 갑자기 이름이 좀 생각나는데 좀 자막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분이 스웨덴 유학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조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친숙했었고,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또 프랑스의 또 래퍼, 예전에 뭐 40대 분들, 뭐 30, 4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마애가 나와서 랩을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도 좀 조르디였고, 남들이 다 하는 영어 이름 좀 싫었고, 예, 조르디라는 닉네임으로 지금까지도 저를 또 조르디로 아는 사람들 있겠죠. 아무래도 블로그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좀 조르디라는 닉네임을 좀 만들게 됐고, 제가 좀 영상을 좀 처음 찍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만 보고 말을 하는데 좀 제가 좀 되게 어눌하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설픈 면이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차차 지나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아웃도어에 좀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06년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해랑 좀 겹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다니던 호텔을 좀 그만두고, 호텔에서는 좀 주말에도 일하고 남들이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나 뭐 어린이날, 뭐 이런 명절, 뭐 추석, 설날, 뭐 이럴 때가 좀 제일 바쁘죠. 아무래도 남들이 쉬는 때 찾아오는 곳이 호텔이기도 하고 외식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좀 일하는 게 되게 좀 실직이 많이 났었어요. 좀 30대 초반에. 그래서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부터 이제 뭐 호텔 경영학과를 좀 전공을 해서 전 호텔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다니던 호텔을 과감하게 사표를 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좀 그때는 뭐 제가 솔로였고 그 다음에 가정도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사표를 던지고, 좀 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웃도어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사표를 내고 오케이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옷도 사고 뭐 가방도 사고 그 다음에 정보도 좀 얻고 뭐 이러면서 지리산 종주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지리산 종주가 3박 4일 동안 노고단에서부터 뭐 저쪽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3박 4일 일주일을 통하는 그 지리산 종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설악산도 뭐 1박 2일, 뭐 2박 3일 공룡 능선을 타서 뭐 그렇게 하는 코스도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산행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지리산 종주도 좀 시작하고 뭐 설악산도 가보고 또 억새풀 피는 민둥산도 가보다가 어느 날 이제 지리산을 이제 하산을 하면서 좀 내려오는데
지리산 캠핑장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오토 캠핑이나 뭐 캠핑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생소할 때였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텐트를 봤는데, 그 텐트에서 연통이 있고 연통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장면을 좀 바라본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잠은 뭐 집에서만 자고 뭐 모텔에서 뭐 펜션에서만 자는 줄 알았는데, 어 저렇게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처음 봐서 그 지리산 종주를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찾아보게 됐죠. 아, 저게 어떤 거지? 저 텐트가 처음 보던 텐트인데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텐트였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유통하는 회사는 어딜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막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서치를 좀 해봤더니, 아, 그게 오토 캠핑이라는 새로운 레저 장르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저희 뭐 나라에 오토 캠핑이라는 문화가 들어온 게 2000년 초반에부터 들어와서 2006년도만 해도 아마 바로 초창기였을 때예요. 그때는 좀 우리나라 2000년도에 뭐 주 5일제 근무가 좀 시작되고 연소득이 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이제 오토 캠핑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겨울에도 거의 그때가 한 11월 달, 뭐 한 10월 달 정도 됐었는데, 좀 차가운 가을 날씨에서도 오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막 네이버 뭐 블로그를 찾아가면서, 그때 가이버의 오토 캠핑인가 뭐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 좀 심취하게 되면서 파고 들었죠. 그래서 이 텐트가 스노피크라는 브랜드의 리빙쉘이라는 텐트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때 좀 푹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계속 그걸 좀 서치하면서 장비도 이런 게 있고 이런 회사도 있었고, 전 처음에 그때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였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이 있는 회사에 저 텐트를 유통하는 회사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좀 했었어요. 그때 뭐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스노피크라는 브랜드를 수입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호상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호상사. 그래서 그걸 찾아봐서 호상사가 그때는 홈페이지가 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2006년도에. 그래서 홈페이지를 뒤져서 이메일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때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제가 무슨 깡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접 그냥 회사에 메일을 써서 저는 뭐 30대 초반에 호텔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오토 캠핑에 관심이 있고 스노피크란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좀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메일을 날렸었는데, 보냈었는데 한 며칠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바로 호상사 사장님 인터뷰를 보고 저희 회사에서는 물류로 처음에 입사하면 물류로 맨 처음에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선뜻 뽑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물류 직원들은 물류가 좀 힘이 들다 보고, 힘이 들고 좀 무거운 것도 뭐 나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계속 좀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한번 그쪽에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때 아마 호상사가 스노피크나 콜맨 브랜드를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출도 좀 올라가는 시기여서 인원이 좀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서부터 뭐 페미니스트랑 뭐 호텔을 다니면서 그쪽으로 계속 경력을 쌓다가 30대 초반에 2006년도면 제가 한 30, 네, 한 중반 뭐 이 정도 초반 정도 됐었겠죠. 그때 이제 호상사라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웃도어 인생을 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호상사를 다니면서 너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블로그도 시작하고 호상사를 다니면서 처음에 제가 캠핑을 갔었던 게 백양사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호상사에서는 전국 오토 캠핑 대회라는 것을 주최해서 그 스노피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핑 대회를 계속 유치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한 2003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했었었는데, 그때는 저 월급으로 살 수 없었던 뭐 스노피크, 제가 앉아 있는 스노피크 패딩 체어, 뭐 그다음에 원액션 테이블, 그다음에 리빙 쉘, 뭐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저희 물류에서는 캠핑 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캠핑 장비들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비들을 써보면서 그때부터 제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캠핑 장비를 경험하고, 또 회사에서도 어차피 아웃도어 그 스노피크하고 캠핑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 좀 캠핑을 좀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 돈 안 들이고 캠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에서도 계속 캠핑에 대한 제 갔다 온 후기를 계속 좀 남기고 있었죠. 그때부터 한 2006년도부터 계속 이제 캠핑,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에 좀 제가 빠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의 조르디의 아웃도어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6년도, 7년도, 8년도 하면서 좀 물류에서 좀 나와서 같이 이제 영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스노피크와 콜맨을 영업하는 영업사원으로 부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 거래처에 캠핑 장비를 소개하고 영업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캠핑 브랜드가 거의 없었어요. 뭐 스노피크하고 콜맨밖에 없었고, 코비아도 뭐 그 이후에 뭐 10년 이후에 정도부터 좀 했었었고, 장비라는 것이 어차피 미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 넘어온 장비들로, 그때까지만 해도 2007, 8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의 그 레저 문화는 예전에 뭐 7, 80년대 뭐 텐트, A형 텐트 가지고 뭐 계곡에서 뭐 이런 텐트 뭐 이런 문화는 되게 많았지만, 오토 캠핑 뭐 차에다가 오토 캠핑 장비 실어서 캠핑 사이트로 가서 2박 3일 뭐 캠핑하는 문화는 그때가 좀 붐업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네이버 카페에서는 뭐 캠핑 퍼스트, 그다음에 초보 캠핑 뭐 이런 카페들이 뭐 생겨나면서, 그때 이제 블로그 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생겼던 거였죠.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방송이나 뭐 TV, 뭐 신문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뭐 그런 레저 문화인데, 그때부터 이제 TV에서 조금씩 레저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고 나서 GDP도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저 문화가 좀 활성화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010년도까지 그 호상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한 4, 5년 동안 캠핑 활동에서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회사나 뭐 개인적인 일로나 뭐 좀 여유 있던 분들이 좀 캠핑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뭐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 스노피크랑 콜맨을 유통을 하는 회사에 다녔던 그 이점으로 그분들과 좀 어울리게 됐었죠. 그때 뭐 제 주위에 블로그를 유통하시는 분들 중에 뭐 파워블로거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러니까 뭐 최신 트렌드를 앞서간다는 거는 뭐 장비빨이겠죠. 뭐 장비빨. 스로피크 텐트를 그때는 뭐 돈 2, 300만 원, 그 다음에 뭐 캠핑 장비를 뭐 진짜 한 세트 하게 되면 뭐 500만 원. 저도 그때 거의 월급의 거의 한 7, 80%는 캠핑 장비를 쓰는데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면서 캠핑 중간에 한번 가게 되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또 뭐 펜션이나 뭐 이런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음식도 식재료도 사야 되고 장비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캠핑비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돈이 있었고 좀 시간적 여유 있었던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되게 만족하면서 일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인맥도 넓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저도 이제 그러다가 보다 보니까 캠핑 카페를 가입해서, 뭐 지금도 그런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뭐 캠프스라는 그런 캠핑에 있어서 뭐 일반 캠핑하는 사람들, 뭐 초보 캠핑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쪽에서 좀 나오셔서 좀 독특하고 좀 트렌드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새로운 카페를 하나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 카페에 좀 소속이 되면서 거기서 좀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막 10년도까지 재미있게 뭐지 일을 하다가 뭐 중간중간에는 운 좋게도 제가 뭐 FTV 뭐 그다음 뭐 프라이데이라는 그 FTV의 뭐 캠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출연하고, 그러면서 좀 아침 방송에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캠핑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캠핑 전문가가 뭐 또 리포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뭐 그런 방송에서 한 몇 번 좀 출연했었었고, 뭐 그러면서 제가 좀 캠핑 전문가는 아니지만 캠핑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즐기면서 그 제 주위에는 뭐 파워블로거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과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단지 회사에서 유통을 한다는 뭐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뭐 그런 제 나름대로의 좀 독특한 경험도 좀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제가 다니면서 어, 캠핑에 대해서 좀 약간 지겨워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그 춘천에 있는 레저 박람회 같은 뭐 그쪽에 갔었었는데 카누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누를 그 제가 좀 생전 처음 보는 또 카누라는 게, 제가 뭐 카약 카누를 뭐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우든 카누가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또 새롭게 6년도에 텐트를 봐서 제 인생이 좀 바뀌었듯이, 그때 카누를 보면서 저걸로 나는 가야 되겠다. 남들과 좀 다른 컨텐츠로 다른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누를 통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씬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회사 분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그 되게 작은 뭐 지금으로 치면 되게 스타트업 뭐 그런 회사였었는데, 그런 회사 거기 또 박사님도 계시고 다 공학 박사여서 이셨었는데, 좀 레저라는 카테고리에서 카누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춘천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좀 카누를 직접 만들어 보는 광경도 좀 보면서 어울리게 되면서, 아마 제 조르디의 아웃도어 스타일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제 블로그 보시면 아마 그때 뭐 카누 크래프트 카누를 만드는 컨텐츠도 계속 있고, 뭐 그분들과 좀 어울려서 이제 카누 캠핑하는 장면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12월 31일까지 호상사를 다니고, 그 이후는 과감하게 회사에 또 사표를 던지고 또 새로운 카누라는 새로운 아웃도어에 좀 들어서게 됩니다. 그 호수에 강에 물레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뭐 지금도 의암호 쪽에 가시면 춘천 송암 레저 스포츠타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인프라는 되게 하드웨어는 되게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좀 되게 부실해서 어, 그 경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지어놨는데 그게 연중 돌아가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의암호라는 곳, 그 성암 레저 스포츠타운에 여기서 물레길을 조성해서 일반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즐기는 레저 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되게 좀 돈은 뭐 그렇게 풍족하게 벌진 않았지만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되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제 나름대로는 되게 막 엔돌핀도 돋고 아웃도어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갈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누도 직접 타보게 되면서 만들고 직접 타고, 그 다음에 카누도 체험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물레길을 만들었죠. 춘천 그때 시장에 PT를 해서 물레길을 조성을 하고 물레길을 가는 코스도 만들고 해서, 지금도 아마 물레길에서 아마 카누를 탈 수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현재 물레길이라는 것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10년, 11년, 12년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또 즐거운 또 아웃도어 생활을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저는 아무래도 그 아웃도어에 이제 수입해 오는 뭐 장비나 뭐 이런 쪽에 처음에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국내 장비나 뭐 이런 쪽에는 제가 좀 관심을 좀 없다고 해야 될까? 좀 관심이 안 간다고 그럴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오는 좀 장비에 좀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일도 하면서 스웨덴 텐트, 뭐 힐레베르 뭐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돔 텐트나 백패킹 텐트가 예전에는 뭐 남대문에 가면 뭐 반도 텐트 뭐 이런 일반적인 텐트도 되게 그때 뭐 80년대 90년대 되게 유행이 돼가지고 저희 나라 텐트가 뭐 있었었는데, 이게 좀 퀄리티 있고 백패킹을 가져갈 수 있는 텐트가 품질 좋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때 호상사에서는 뭐 MSR이라는 텐트가 이제 국내에 좀 들어와서 유통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때 이제 제가 호상사를 나오면서 파커스 인터내셔널 파커스에서 유통을 하는 힐레벨 텐트도 유통을 제가 영업을 좀 담당하면서, 그때
그때 이제 스노피크, 뭐 콜맨, 뭐 힐레베르그 뭐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입 의류에서는 뭐 아크텍스, 뭐 몬츄라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클라테 뮤지션이라는 스웨덴의 좀 테크니컬 아웃도어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직접 어떻게 연줄이 돼서 또 영업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2013년도에는 좀 스웨덴을 직접 세일즈 미팅도 가서 개설매도 타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라의 좀 수입 아웃도어에 대한 유통망을 담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전 세계 브랜드를 좀 경험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좀 마이너죠, 마이너. 뭐 이렇게 매출 볼륨도 크게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수입 고급 장비들을 유통을 했었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 주 지역은 뭐 동대문, 남대문, 뭐 그러면 전국에도 백화점이나 뭐 이런 큰 유통 체인 말고도 이런 수입 장비를 유통하는 오토캠핑 장비점도 있고 예전부터 뭐 몬츄라나 뭐 이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몬츄라나 뭐 아크텍스를 유통하는 뭐 이런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매장들이 있었죠. 지금도 다 현존을 하고 뭐 서울에는 뭐 가야미나 뭐 애니기어 그다음에 오케이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부산에는 뭐 덕수산맥, 대구에는 오케이 레포츠, 뭐 광주에는 뭐 무등레저 뭐 이런 지역 곳곳에 수입 장비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지만 예전같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은 게 좀 요새는 되게 좀 아쉬운 점인데 뭐 그러면서 계속 아웃도어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뭐 카누나 뭐 이런 수입 유통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여튼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좀 소셜 미디어가 좀 나타나면서 이런 쪽에 제가 또 마케팅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좀 찍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좀 글 쓰는 것도 좀 좋아하고 뭐 이런 쪽으로 제2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이 또 든 거죠. 그러면서 제 인생에 또 새롭게 15년도에 뭐 회사랑 친구랑 같이 하는 회사가 좀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결혼도 12년도에 아마 했었죠. 12년도에 아웃도어를 즐기는 와이프를 좀 만나서 같이 좀 결혼도 했었고 15년도에 아직 아기는 없었을 때여서 또 새롭게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때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 트레스 앤 컴퍼니. 그래서 트레스 앤 컴퍼니는 아웃도어 마케팅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뭐 돈이 있거나 돈이 풍족하거나 뭐 이렇지 않아서 1인 기업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아웃도어 매장, 그 다음에 홀세일을 하는 뭐 캠핑 매장, 그 다음에 수입 용품을 파는 그런 매장들을 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나 매장들은 대기업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인원이나 뭐 금액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고 할 수 없는 회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아웃도어에 대한 거를 좀 알리는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주고 저도 그런 쪽에서 일을 해서 좀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업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작은 월급이라도 이렇게 매월 나오는 생활만 해왔었다가 제 사업자를 내서 직접적으로 진짜 그 바깥으로 딱 나와 보니까 진짜 되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처음에는 회사 관계된 그 사장님들이 예전에 바로 나와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인스타, 페이스북 대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비용을 지출하면서 좀 했지만 제가 뭐 전문적인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계속 그 마케팅 비용을 50만 원, 100만 원씩을 들여서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좀 여건도 안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회사의 영업 쪽에 대한 그런 쪽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서포트를 하면서 도와드렸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15년도 한 10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그때 뭐 마케팅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다가 지금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피엘라벤이라는 스웨덴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의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엘라벤 영업 본부장으로 지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부터 지금 19년도니까 13년, 14년 정도 계속 아웃도어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아웃도어로 내보내는 역할이 이제 피엘라벤의 미션인데, 그 미션이 되게 좀 공감도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도 많이 공감이 돼서 그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웃도어 장비는 또 어떻게 사야 되고 또 아웃도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캠핑은 또 어떻게 되고 뭐 백패킹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좀 태어나는데 제 아기는 100일 때부터 지리산 영실 코스로까지도 올라보고 아웃도어에 랑 같이 좀 아기를 좀 키우고 있는데 뭐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뭐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 그래서 저희는 가족 전체가 다 아웃도어에 다 좋아하고 아웃도어 즐기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전문적인 아웃도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지만 가끔은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아웃도어 정보, 그 다음에 뭐 맛집, 여행, 그 다음에 뭐 봄이 되면 또 벚꽃도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도 떨어지면 가을도 낙엽도 좀 보러 가야 되고 사시사철 좀 아웃도어 나가는 저희 전체적인 콘텐츠를 트랜스앤 TV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그때그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좀 난 사람들이 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광고를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기보다는 거기를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영향 있게 뭐 몇백만 팔로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본업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제 본업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거를 아웃도어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나 아웃도어를 즐기고 싶은데 아직까지 뭐 앙설이시는 분들, 또 아웃도어를 아예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 터널을 통해서 아웃도어에 그냥 아웃도어라는 얘기가 뭐 쉽게 얘기하면 집 밖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인도어, 아웃도어. 그래서 집 바깥으로 내보내 네,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아웃도어를 전혀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저는 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전같이 뭐 TV나 뭐 신문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정보를 뭐 그쪽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러 가려면 어학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를 배우려면 요리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뭘 배우려면 어디를 좀 가서 뭐 비용을 지불하고 뭐 그런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받았었지만,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무료를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아실 수가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아웃도어를 즐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아웃도어 뭐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아웃도어 유통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아웃도어 좀 마이너에서 제가 좀 유통, 뭐 백화점, 뭐 쇼핑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뭐 브랜드가 지금 리테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아웃도어 문화, 뭐 정보, 그다음에 유통에까지 제가 좀 여러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TSN TV를 통해서 좀 더 힘을 얻으시고 아웃도어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이 저한테 좀 많이 힘이 됩니다. 제가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게 피드백이 좀 많이 왔을 때 많은 좀 활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